음, 이렇게 오늘도 명절 전에 이제 또 이렇게 오손도손 모여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또 감사한 마음이 좀 들고, 어, 이제 날씨가 어느덧 좀 선선해져가지고 이제 가을인데도 밖에 나가면 되게 시원한 바람도, 바람이 시원하다고 느낄 정도면 이제 여름이 조금은 더 꺾였다. 이 날씨도 변화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저항을 만나는 것. 예,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얘기를 많이 나누었고, 그런데 이제 저항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어,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부담을 가지거나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자기를 좀 몰아간다기보다는, 왜냐하면 보통 저항을 한다, 저항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저도 많이 했고 많이 들으니까, 그러면 이제 무의식적으로든 부지불식간에 저항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우리는 또 한 번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을 이해가고 만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조금은 도움이 되고, 자주 얘기하는 윤활유 역할이 되려면 이 정말로 괜찮은 건 이제 저항 자체도 여러분들이 만나갈 수 있는, 저항 자체도 이해해 갈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좀 들어서 이제 뭐 항상 감정을 만나는 거,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것 이러면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또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 저항하면 안 돼, 나쁜 거야, 공부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항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만나는 과정의 일부분임을, 그것조차도 좀 포함시키는, 어, 그걸 어떻게 보면 진정한 수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항조차도 저항할 수밖에 없었던, 아니 저항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그 과정을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편하게 그냥 그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예전에는 생각을 좀 많이 굴려서 이제 뭘 해야지 했는데, 편하게 생각해본 질문을 해봤거든요. 내가 뭐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 근데 공부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가지고 싶진 않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럼 항상 우리가 너 왜 저항해? 저항하지 마. 이러면 아, 저항하면 안 되는구나. 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혹시 이런 걸로도 또 걸려 있으신 분도 있으면 또 그것조차도 좀 다르게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들었고,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항하면 안 돼. 특히 회피하면 안 돼. 뭐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회피든 보통 저번에 표현한 억압이든 투사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든 되는 게 아닙니다라고 표현했지만, 또 이해하는 측면에서 얘기해 보면은 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관성처럼 어쩔 수 없었던 그 자기 자신의 그 의도랄까, 속마음을 보면 우리는 이제, 잠시만요, 속마음, 맞습니다. 속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겉모습이 저항하는 모습이든 회피하는 모습이든, 어,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잠깐 저는 진짜 공감됐던 부분, 자기 자신의 어떤 싫은 모습이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이해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나 진리나 이런 게 저는 솔직히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깨달음이니 진리니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싶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돈, 명예, 많은 뭐 인기 뭐 그런 거라고 표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걸 이제 보통 남한테나 타인한테 바라는데, 이해받고자 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상처나 한을 하여튼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하는 마음인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단지 밖에서 구한 거죠. 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뭐 그 사랑을 밖에서 이제 구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스스로, 우리 자신 스스로에 대한 위로,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건 없고, 만나도 괜찮고, 그런 거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 과정이 맥락이 좀 넓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 저항하는 모습조차도, 아, 저항하면 안 된다 그러던데,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저항하는 모습, 여러분들한테 뭐 물어보긴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저도 제 그 회피를 많이 하고, 이제 최근에 제가 얘기했던 투사도 많이 했던 게,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보면, 가스 경험하신 아주머니가 꽤 오랫동안 점검하셔서 저도 뭐 1년에 한 두 번 오시는데 최근에 바뀌었나 봐요. 근데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제 제가 누구지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셨는데 이때 제가 좀 예민한 상태라서 그게 거슬렸나 봐요. 보통 예전 분처럼 해야 돼. 저 그게 있거든요. 저 좀 고지식한 게 있어서 예전 분이 했던 그 사람의 어떤 루틴이나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안정감을 느끼는데 뭔가 좀 변한다고 하면 제가 되게 좀 예민해진다고 해요. 별거 아닌데도. 근데 하여튼 그 보통 점검하러서 한 번 제가 없어가지고 쪽지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세 개 막 이렇게 이거 좀 과한데 이 사람 뭐지? 막 그때부터 좀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 문자를 했죠. 그러니까 뭐 언제 일요일 날 요 강의 그때 저번 주 강의 끝나고 그러니까 일요일이잖아요. 저 강의 때 끝나고 오신다 했어요. 근데 안 오시대요. 그래서 왜 안 오시냐 이제 기다렸는데 그러니까 문자가 오더라고요. 폰을 잊어버려서 그렇다. 근데 제가 느끼기엔 좀 거짓말 같고 폰을 잊어버린 것 같지는 않은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하더라고. 그냥 제 솔직히 얘기해봐요. 걔 거슬렸던 거는 제가 월요일 날 가드릴게요. 계속 표현을 자꾸 가드릴게요, 가드릴게요 그러대요. 그 문자 표현이. 그래서 내가 말할까 하다 말은 안 했거든요. 거슬리더라고. 아, 뭔데 자기가 가준다는 거야?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 표현을 계속 제가 가드릴게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더라고요. 가드릴게요. 아니, 무슨 자기가 뭐가 되나? 막 이렇게 저는 이제 반발심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막 하다가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 월요일 날. 근데 그때도 막 못 오신다 그러길래 제가 좀 화를 냈거든요. 아니, 뭐 약속을 잡았으면 이 별것도 아닌 일을 뭐 자꾸 온다 간다 막 하시냐. 그러니까 화를 막 내고 한데 아주머니는 화를 안 내시대요. 근데 저는 짜증을 내니까 근데 사과는 할 때 안 하세요. 자존심이 좀 세신가 봐요. 내가 봐도. 그래도 전화 통화했어. 제가 가질게요. 이러길래 약간 욱했는데, 아, 이 사람 뭐야 하다, 한마디 하려다가 이제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일단 그냥 오세요. 막 이렇게 해서 수요일 날 오시기로 했는데, 이제, 근데 딱 화가 좀 가라앉으니까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처음 하시는 분 같다. 뭔가 하는 모든 행동들 보면 이 자체의 일을 처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해가 되길래 누그러질 때. 근데 이제 오시면 나도 불편할 줄 알았어요. 좀 약간 그게 있었으니까. 근데 오셨는데 오자마자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일 처음 해가지고 오자마자 그 말부터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좀 처음 해서 서툴다 이랬는데 거기서는 당연히 화도 난다고 제가 아 그런 것인 것 같고 제가 화낸 건 미안하다. 아 괜찮다고 막 이러시대요. 그러니까 그 사례에서 뭐 좋게 끝났지만 저 자신을 봤는데 제가 그거는 아까 숙경님 표현처럼 두리뭉실하게 항상 넘어갔던 부분인데 저희가 되게 그런 면에서 엄격하거든요. 특히 뭐 어떻게 보면 나만 되나 나 안 되나 좀 그런 면은 좀 엄격하다고 해야 되나. 고지식하다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면에서 또 이런 거 말고 같은 패턴의 비슷한 일이 또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 눈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성향이랄까? 그러면 안 돼.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음, 그래서 참, 근데 제가 이제 이게 뭐, 나 자신이 원래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되기보다는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남한테 되게 이해심이 없는 거잖아요. 작은 실수 하나에 또 왜 그렇게 했냐. 짜증내고. 특히 저는 이제 상담 전화할 때, 그때 전화하시는 분한테 저도 친절한데, 뭔가 계속 넘기고 하여튼 그런 거를 좀 못 보는 좀 성향이 좀 있더라고 옛날부터. 그리고 이제 가스도 그렇고 특히 또 관리하시는 분 특히 그런 거에 대한 날짜를 막 하는데 뭐 연락이 없거나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저는 되게 좀
좀 조금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제 그거 패턴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 대체적으로 제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사람들 관리하시잖아요. 그러면 뭐 한두 개 빠져먹고 하는데 그거를 저는 좀 솔직히 용납을 잘 못하는 이제 핵심이 제가 이거를 몰랐기도 하고 용납하지 않는 저 자신을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거든. 니 왜 이렇게 그 사람 이해도 못하냐 그런 거. 저 어떻게 보면 날 계속 저 몰랐어요. 저를 막 비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니 뭐 그런 것도 이해 못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좀 요번 텀 있는데 제가 많이 느꼈어요. 단지 그 사람과의 뭐 어떤 짜증이나 화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저 자신을 제가 솔직히 잘 안 받고 그리고 제가 해서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니 그래 갖고 안 돼. 뭐 저거 이 속에서 네가 그래서 그러니까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공부한다 그러면 사랑이라 그러고 하면 마음이 좀 넓고 싶은데 그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일 하나도 이해 못하는 내 자신을 한 번도 진심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준 적이 없었구나라는 이해가 좀 요번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는 다른 사람한테는 이 표면적인 모습으로 너그럽지 않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저 자신을 좀 볼 수 있는 그게 좀 좋기도 하고 하여튼 저를 보니까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도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특히 다른 사람한테 제가 화를 내거나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거나 이럴 때 보면은 음, 그냥 그랬어 하고 보통 넘어갔죠. 근데 제가 저를 비난하는지 몰랐거든요. 판단하고 비난하고 막 하더라고요. 특히 관계에 있어서 저 같은 거.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예전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는 화를 많이 내는데 항상 미안해하고 뭐 죄책감이 좀 많았는데 조금은 이해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조금은 죄책감이 좀 덜한 느낌? 좀 있긴 있는데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하니까 이거 죄송해요. 제가 화내서 미안해요.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는 제가 저 자신을 좀 보면서 그런 면이 좀 느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저거 있더라고요. 그 저항이 뭐냐면 이제 아까 그런 거죠. 네가 그런 걸로 이해 못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대부분 그 공부에 관련된 이미지 같은 거거든요. 그뭐 내용을 보면 뭐 공부하는 애가 뭐 여러분도 그러니까 그런 거는 굳이 할 수, 공부하는 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관념들이 어, 그런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작은 일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저항이 좀 있었구나. 그냥 허용한다 우리가 그때 표현을 하면 무조건 잘 느껴야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항이 깔려 있거든요. 저는 제가 이 만나게. 그래서 저항이 좀 깔려 있다가 좀 만나가면서 풀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처음부터 저항이 없길 바라고 저항하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도 인연된 분들 중에서도 나는 저항을 너무 많이 하고 피한다 그러면서 어, 제대로 만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이제 제대로 만나는 게 뭔가 이렇게 의문이 나오는데 자기 안에 있는 저항을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다면 이제 그런 의문도 안 들겠죠. 저항하는 자기 자신. 특히 저는 분노를 억압하는 쪽으로 저항을 많이 하거든요. 분노 같은 경우. 두려움은 보통 이제 저는 회피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제 분노도 또 최근에 많이 느낀 건 투사도 많이 하고 쟤 때문에 저렇다. 쟤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최근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솔직히 는 투사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묘하게 제가 좀 느낀 거는 뭐냐면, 제가 강의 중에도 저번 달부터, 뭐 언젠가부터인지 몰라요. 투사 얘기를 했는데, 제가 또 그걸 미묘하게 판단하더라고요. 이거 투사야, 투사야. 이거랑 약간 그 의도가 이해하는 느낌 아니고, 이게 투사야, 투사하고 있어, 투사하고 있어. 똑같이 막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좀 만나갈 때는 이제 그런 투사할 때도 뭐 그런 투사야 투사 이렇게 안 하는데
어떨 때 보면 또, 야, 이거 투사하고 있어. 이거 투사하면 안 돼. 뭐 이런 느낌으로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판단과 만남이 미묘하게 이제 같이 뭐 그렇게 가는 뭐 그런 것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딱 정형화돼서 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만난다 그러면 투사도 없고 뭐 저항도 아예 없고 쫙. 그건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공부가 잘 되고 뭐 이런 걸 판단할 때 보면 되게 비현실적인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비현실적인 허용한다 그러면 뭔가 잘 만난다 뭐 이런 이미지가 보통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가거든요. 비현실적이라는 게 기대치가 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다. 뭐 한 달 만나면 다 끝내지 뭐 이런 식으로 기대치나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수록 대부분 자기가 좀 뭘 해가는 데 있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 있어서 이게 저항조차도 허용 안 하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그렇지만 그런 것들 보면은 자기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고 어떤 부분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그러니까 또 완벽하게 다 짝짝짝 가려고 하는데 저만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저는 항상 뭔가 좀 미진하다, 좀 어떤 부분은 좀 그렇다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정상 같고 뭐 합리화는 아닌 것 같고 정말로 그래요. 인간 마음이 저는 제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이나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떤 내용적인 면은 뭐 맥락도 똑같지만 내용적인 면도 거의 똑같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항이 깔려 있고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이렇게 감정을 억압하는 것도 배워오고 투사는 배워왔다기보다는 우리가 투사를 하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동의를 많이 구하고 그 동의를 또 얻는 편이기도 해요. 쟤 때문에 저랬잖아. 뭐 이러면 그렇지 하고 우리는 공감해 주는 사람도 좀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우리 남편 때문에 아니면 저 같은 경우 가스 아줌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타인한테 이제 화선할 때 보통은 그럼 아유 저 사람 잘못했지 이 사람이 잘못했지 그 잘잘못을 따져주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 이게 실제로 이렇게 있는 거구나 이러면서 대부분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럼 좀 오늘 얘기는 이제 단순한 게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음,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자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우리는 저항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보면 용납하지 않고 나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은 뭐 한 시간 강의 동안이라도 그 저항하는 마음조차도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만나가는데 저항조차도 다른 식으로 표현해 보면 사실 내가 저항한다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심리학 용어든 마음공부 용어든 에고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에고 자체가 저는 저항하는 그 성향 자체가 그렇다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어, 에고 한번 써야지 뭔가 심리학적으로 있어 보이는데 그 에고조차도 이해할 수 있는 음, 제가 이야기로는 그 우리 인간 에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회피하고 저항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있는 그대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조차가 우리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우리는 다 에고가 있잖아요, 대부분. 그리고 그게 실제하지 않는다고 표현도 하지만 또 우리한테 또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우리의 어떤 성격적인 면이나 기질적인 면에서는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통은 부정하고 투사하고 저항하고 뭐 이런 모습을 어, 나쁘게 보고 또 이제 질의응답 하거나 이럴 때 저항이 심한 분들은 저항하지 마세요 하면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지혜롭게 들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 말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거든. 또 그 상황이나 케이스에 맞게 또 얘기하다 보면 저항을 너무 많이 하시네요 이러면 저번엔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럴 수 있는데 저도 그랬고 저항 뭐 괜찮다 해놓고 또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고 왜 어쩌라는 거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내면의 어떤 지혜랄까? 그게 생기면 그때그때 그 케이스
되게 어떻게 보면 복잡한 케이스도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때마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의 어떤 혼란이나 저도 혼란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런 식의 개념적인 혼란은 피할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이렇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특히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설명을 듣다 보면은 헷갈리거든. 아, 이래인 줄 알았는데도 저 때는 저 말하고 뭐 이런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책을 많이 봤을 때 그걸 많이 느꼈거든. 여기서는 이러고 여기서는 저러고 내가 그냥 지혜가 좀 없으니까 저도 아니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야. 여기서 말 바꾸기인가 뭐 그랬는데 그 상황을 다 나한테 대입시키니까 안 맞긴 하죠. 당연히. 그 케이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당시의 어떤 모든 게 다른데 제 맥락에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저는 헷갈리고 나는 나만 헷갈리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 오늘 뭐 그 이제 핵심 주제가 단순하게 부담 없이 하면 그 이제 끝난 거예요. 지금 지금 2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끝났고 끝이 났지만 또 다시 또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제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만 여러분들은 뭐 너그럽다 그러면 어떻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너그럽다고 제 스스로 느낌적으로 여긴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뭐 저 자신을 이제 만나가고 저 자신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넓지 않은 마음이라 표현하면 그 마음을 만나는 것 저는 그게 가장 어렵다고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저도 솔직히 그러고 싶었죠. 근데 그게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된다고 해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뭐가 붙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난 관대한 사람이야. 이게 뭔가 관대하다, 관대하지 못하다 이렇게 해서 둘로 또 나눠지더라고. 그래서 한쪽을 버리고 한쪽을 취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항상 가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항상 저는 기본기라고 표현해 보면 둘 중에 이제 내가 외면했던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싫어했던 것, 그게 답이라고 항상 이해하고 만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를 버리고 답을 보통 구하잖아요. 대부분은.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나마 강의를 좀 듣고 자기 삶에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실지 몰라도 제가 아는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버리고 답을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와 답이 둘로 따로 있었어요. 이건 도저히 답이 아니다. 그러고 뭐 인색하다. 그러고 아니면 작은 일에도 예민하고 화내는 자기. 이게 문제고 뭔가 너그럽고 뭔가 이런 거 이제 답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문제를 만나면은 답이 사라지거든요. 답 자체가. 음. 답의 실제성이 사라지면 또 문제도 이제 문제라는 개념, 문제라는 관념이 조금 다르게 보이면서 그냥 자기 일상에 녹아들어서 인식을 잘 못하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저 같은 경우는 뭐 예민하다, 인식하다 해도 어, 인식을 잘 못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는데 근데 항상 이제 그걸 문제로 여기고 답을 구하면은 두 가지 인식과 판단 속에서 이제 항상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아이러니가 이 인식 속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이게 인식이 강화되고 패턴이 강화가 되지 진정한 해결이 되지 않거든요. 정말 외로움도 그렇고 뭐 저거 여러 가지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그런 얘기 하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패턴을 이제 여러분들은 강화를 보통 시킨단 말이에요. 문제를 일단 해결을 하고 답을 구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분기점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되게 단순한 과정인데 이 문제 속에 무조건 그러니까 문제 그 자체가 답이거든. 저가 여러분한테 문제라고 얘기한 이게 답이거든요. 남한테 관대하지 않는 이게 답인데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자유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게 구속된 것 같은데 이게 답인데 우리는 이제 이상하게 이 이성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한쪽을 이제 항상 추구를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그거거든요. 방어 기제, 저항하는 마음이 일부분이라서
저번에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투사하고 억압하고 회피하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뭔가 되려는 마음도 이제 저항하는 마음인데 다시 표현해보면 뭔가 문제를 버리고 답을 구하는 이 마음도 저항하는 마음이거든요. 저항하는 마음인데 이제 이거를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 패턴을 또 목격하거나 만날 때 이것조차도 만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저도 하지 마라, 되려고 하지 마라 이랬는데 뭐 제가 좀 이해가 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이걸 버리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본 말이죠. 이것도 저항하는 마음의 일종인데 그리고 이제 일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통은 그렇게 하는 마음이니까 되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거든. 근데 이 패턴을 모르고 여러분들이 계속 그 패턴대로 따라가는 거랑 아니면 그 패턴에 완전히 함몰되는 거랑 여러분들이 작은 한 시간 동안이지만 이게 잠깐의 정보지만 얘기를 좀 듣고 이런 식으로 하는 자신을 본다면 그 패턴의 힘이 약해지거든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던 양자역학에 있는 관찰, 파동함수 붕괴 그것도 마찬가지 그런 원리가 제가 설명을 또 다시 드리긴 뭐하지만 저도 까먹었어요. 그 관찰이 가진 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패턴을 관찰하는 데 있어서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이 힘이 오히려 그 관찰이라는 게 뭐 지켜보고 의도가 막 바꿔야지 하는 의도가 아닌 있는 그대로 그냥 만나는 것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있는 그대로 그 만나는 것이 관찰이거든요. 그 관찰의 힘이 그 패턴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고 회피하고 먹어가는 스타일. 그러면서 그 저항의 힘을 좀 줄이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저항의 패턴을 지금 총 네 가지 얘기했잖아요. 또 뭔가 있나? 또 생각나면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가지 패턴을 얘기했는데 그 패턴을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자신을 보는 것. 그게 이제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관찰의 힘인데 그걸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해야지 저항하지 말아야지 내가 저항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요게 이제 요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정하든 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식으로 내 마음이 저쪽으로 가는구나 라는 걸 보고 자꾸 이런 식으로 분노를 억누르는구나. 그리고 항상 이렇게 투사해서 남한테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는 거를 내가 좋아하는구나. 이게 제가 최근에 많이 하던 건데 네가 잘못된 거야. 네 잘못이야. 남 탓이죠. 이 남 탓하면은 이제 투사가 정당화되니까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자주 보면 이 패턴의 힘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거든. 그리고 어떨 때는 멈출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전 과정이 저항을 하든 저항하지 않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전체를 만나는 거거든. 우리가 좋은 모습도 만나고 나쁜 모습도 만나는 게 여러분을 만나는 겁니다. 조금씩 여러분들 조건 붙이지 않고 만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항이란 조건도 여러분들이 붙이지 않고 저항을 하든 저항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맥락으로 자기 자신을 만나갈 수 있는 보통은 그런 장이 될 수 있고 최근에 제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저항의 한 측면인 두 가지 모습 회피와 투사를 제가 정말로 많이 거의 2주 내내 했다고 보면 돼요. 진짜로. 이 과장 하나 안 못해요. 계속 투사하고 솔직히 뭐 그 사람한테 평언을 했든 안 했든 항상 남이 잘못했다는 이런 그런 마음을 항상 이게 있더라고요. 남이 잘못했다. 그냥 그런 모습을 딱 보면은. 음. 근데 이상하게 예전 같았으면 그게 판단이라고 해야 되나? 투사하면 안 돼. 이게 무의식적으로 있었는데. 근데 그게 좀, 그게 없다고 표현해야 되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투사, 투사야, 이게 안 하고 계속 하더라고요. 하는데 여기서 붙지도 않더라고요. 막 투사하면 안 돼. 이게 아니고. 투사하고 남 탓하고 이런 저 자신을 계속, 그냥 계속 볼 수밖에 없는 저절로. 그리고 남 탓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참 나는 옳고 저 사람 틀리고 뭔가 내가 옳다는 것, 그거에 대한 어떤 쾌감이 좀 있더라고. 나는 옳다. 그 사람을 틀리게 만들면 내가 뭔가 좀 이게 자부심 같은 거 같은데 우쭐해서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나는 맞았어. 우리가 자주 표현해. 난 맞았어. 넌 틀렸고. 그래. 그거 하면서 뭔가 만족이나 쾌감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남을 뭔가 잘못되게 만들고 싶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도 막 들고, 말로.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면 내가 뭔가 좀 막 괜찮은 사람 같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뒷담화 까는구나. 깎아내리고 하는데. 남을 왜 깎지? 남을 왜 깎아내리지 하잖아요. 근데 전 그거 알아요. 깎아내리면 뭔가 내가 또 괜찮은 사람 같고, 막 그 만족감이랄까, 쾌감이 있더라고. 그 이번 주도 저도 많이 했는데, 솔직히 강의 이틀 전에도 했거든요. 알면서도 계속 하대요. 이게 막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도 이게 더 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게 볼 수밖에 없죠. 계속. 그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데 교묘하게 잘못되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렇게 막 화내면서 잘못되게 만들면 대부분 사람들도 좀 반응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이, 니 원래 좋은 사람인데, 뭐 이렇게 좋게, 좋게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이제 잘못되게 만들면, 이건 뭐 내 욕하는 건지 칭찬하는 건지,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은근히 나를 좀 올리는, 그런 거 보면은, 참 어떻게 보면, 제가 2주간 본 게 다 그런 거예요. 뭐 하여튼, 그런 모습들이라서, 더 적나라하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 내가 오랫동안 제가 가진 자부심 중에 하나가 난 투사 안 한다 했거든요. 전 투사해 본 적 없어요. 제가 뭐 여러분들 기억 못 할 거예요. 제가 옛날에 모임 가서 한번 투사는 안 해요. 막 이랬거든요. 남 탓은 안 해요. 남 탓은 안 해요. 이랬는데 이제 그게 깨진 거죠. 남 탓을 많이 하더라고. 정말로 전 남 탓은 안 한다. 나는 특히 이제 이 자신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왜냐면 남 탓할 정신도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좀 뒤에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요. 남 탓할 정신이 없잖아요. 만나는데 관심도 남한테 관심이 좀 적으니까. 근데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관심이 남 탓을 하더라고. 야, 니 때문이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또 남 탓을 했었고. 근데 그거 이제 별로 나도 깊게 보진 않았죠. 남 탓을 하는 거는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봤다고 볼 수도 있고. 그냥 남 탓, 당연히 제 탓이지 뭐 이렇게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다행히 줌 와서는 뭐 그럴 일이 다행히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저 만나면 안 돼요. 슬쩍 여러분 탓하고 같이 일하면 안 돼요. 저랑 같이 일하면 여러분 뭔가 물건 깨지거나 이러면 여러분 탓하고 네가 잘못했잖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치졸한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만나면서 한편으로는 항상 느끼는 건데 저의 좀 그런 결점들을 만나면 제 자신이 조금은 그래도 좀 편해지는 건 있어요. 뭐 이미지상 뭐 그런 거는 뭐 안 좋아질 수도 있지만 하여튼 그런 거 좀 씁쓸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틀 전에 제가 그 남탄 많이 할 때도 씁쓸하더라고요. 야, 네가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그걸 깎아서 나를 올리려고 그러는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안 멈춰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 재미 들리니까 이 느낌이 이 쾌감이 있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에 의해서 묻는 이 쾌감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계속 나오대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해도 한 3초간 또 멈췄다가 이게 막 욕구가 올라와요. 그걸 느꼈는데 뭔가 난 괜찮은 사람이고 싶고 이 사람을 잘못되게 만들고 싶고 어떻게 보면 저의 열등감이 그 사람한테 강해서 좀 미안한 것도 있었는데 속으로 그런 거 좀 있더라고. 제가 이제 제 자신이 열등하다 느끼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을 깎아내리고 나를 올리려고 하는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가고 나서 좀 씁쓸하더라고. 아, 이거 뭐가 한 짓인가 말했는데 또 안 멈춰지기도 하니까 좀 이해도 되고요. 얼마나 오랫동안 뭐 공부한다고 이래서 그런 것도 억압해 놨을까. 뭐 또 뭐 그러잖아요. 좀 그런 건 또 올라 그러면 나도 아마 눌렀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눌러놨을 건데 참거나 그러는데 이제 그 제어 장치가 풀려서 그런가 계속 탓을 하고 그래서 뭐 이번에는 이제 불만을 얘기를 많이 했었죠. 탓을 한 것도 있지만 불만도 얘기도 많이 하고 야 네가 그래서 안 돼 뭐 하여튼 말을 되게 많이 한 주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이게 불만이다 저게 불만이다 뭐 불만의 이주 그리고 탓도 좀 하고 저 사장님 탓도 많이 했고 직접적으로 내가 얘기한다고 하고 사장님한테 얘기한다고 사장님 아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어, 오늘 제가 잠 못 잤다 그러는데 요즘에 솔직히 제가 잠을 잘 못 자는데 그 탓을 이제 사장님 아니 왜 이렇게 전화를 제가 출근이 2시면은 9시나 10시에 가끔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왜 자고 있는데 깨워갖고 다시 잠 못 들게 하냐 하면서 그날 가서 이제 아들한테 따졌거든. 어? 어머니잖아요. 어머니한테 내가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아이, 하지 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는 그 전화 말고도 한 저번 주부터인가는 자다 깨고 그래갖고 잠을 잘 못 들었거든. 이제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이제 딱 내가 말할 때 느낀 게, 아, 어차피 나 요새 잠 못 자니까 사장님 사 좀 해야겠다. 이러고 그렇게 막 되니까 그냥 말을 하더라고. 또 말을 하고 또 말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모습적으로는 배울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모습을 배운다기보다는 여기 핵심은 그런 자신을 이제 있는 그대로 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모습이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또 여러분들이 뭐 그런 걸로 또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를 판단하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남을 판단하든 야, 사람이 왜 저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만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드러나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이런 얘기들이 아, 나도 저런 모습 있었는데 몰랐구나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라, 저항하지 마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이 있다 하더라도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밝혀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으로 모든 것이 없는 아마 그게 우리는 도덕적인 면도 있고 깨끗한 걸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 인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우리는 깨끗한 인성, 도덕적이다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어, 공부적인 측면에서 그쪽으로 오면은 판단 없고 분별심 없고 저항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뭐 저만 그렇게 느꼈죠. 뭔가 저항이 있고 판단이 있고 분별심이 있다 그러면 뭔가 공부에서 좀 더러운 것 같기도 하고 좀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항상 분별심을 내려놔라고 그러고 말이니까 저는 이제 이번 1시간 의도가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 나 분별심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 어설프게 제 입으로 이런 말입니다. 어설프게 이렇게 책으로만 보면 특히 에고에 대해 판단을 많이 하더라고. 에고가 있다, 에고 없다 막 이런. 하여튼 뭐 그런 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에고 얘기를 많이 안 하는 게 그런 걸 많이 봐서 사람들이 에고 이러면 또 에고가 있다 없다로 또 뭔가 그거 없는 게 더 좋은 거다. 이렇게 또 판단을 많이 하길래 웬만하면 얘기를 잘 안 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럴 것 같진 않지만 또 사람은 모르고 에고가 있니 없니 뭐 하나니 그런 걸로 내가 우월하다는 걸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용어보다는 실제 현실에서 여러분 자신의 어떻게 보면 초라하거나 찌질하거나 뭐 못난 모습이라고 우리가 표현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면 그걸 이제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 문제를 만나는 데 있어서 따로 답을 구하지 않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가장 신비한 게 한 가지는 따로 답이 없다는 것. 세상 사람 모두가 따로 답을 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있는 그대로 자신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라지거든. 답의 모습.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본인도 그렇게 인식을 안 해요. 진짜 너 그렇게 한다 그래도. 근데 우리는 이제 내가 만들어내서 내가 그렇게 되면은 그처럼 막 이게 뭐 하면 좀 뭐가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저번 달에 제가 얘기했듯이 나는 강의하는 사람이야.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붙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모든 마음이, 정만이의 개인적인 마음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 마음이라고 저는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또 편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의 마음이었으면 저도 프라이버시 뭐 이렇게 감추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얘기하면 항상 느끼는 거는 내 마음, 네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냥 인간의 마음으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너그럽지는 않아요. 솔직히 제가 이야기. 대부분 자기가 다 너그럽다 하고 하는 사람조차도 다 대가를 바라는 게 많이 붙기도 하고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너 안 해줘 이게 붙고 진정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걸 깨달은 사람? 정말 드문 경우고, 대부분 우리 보통 사람들은 뭔가 좀 바라는 마음, 그것도 괜찮은 마음이거든. 기대하는 마음.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줘? 저도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만나는 것, 그게 진짜로 너그러운 거죠. 자기의 어떤 작은 마음을 만나는 것, 그걸 용납하는 것이 너그러운 마음이지. 타인의 마음, 타인한테 뭐 잘해주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거든요. 항상 얘기하는 두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맥락이 좋은 마음, 나쁜 마음,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저항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과 저항하지 않는 모습도 똑같이 같은 맥락으로 만나갈 수 있는 그 이제 여러 번 얘기하면 좋은 게 투사도 많이 하고 억압, 회피, 그다음에 아까 말한 거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조차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나중에 지능력 때 또 알고 계신 거 패턴이 있으면 또 얘기하면 좋은데 어떤 그런 교묘한 어떤 저항하는 마음들도 만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노력하지 않아도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왠지 뭔가 저항하면 안 돼 이러면 저항을 할 때 안 하려고 하고 그것도 저항이거든. 저항감이 들고 저항을 하는데 저항을 안 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하는데 회피하면 안 돼 하고 이제 막 회피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저항이거든. 그러니까 저항에 저항을 하는 거니까 저항에 저항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저항을 그냥 허용하는 게 그나마 저항을 저거 하는 거지. 정말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제가 이제 다음 명절 끝나고도 또 저도 저항 많이 하고 올게요. 아마 투사 또 아마 남 탓하고 있을 거. 또 남 탓하고 올 것 같은데. 일단 요새 많이 하는 게 제가 저기 투사도 아니고 하여튼 투사를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재밌어요. 솔직히 내가 하면서 느낀 게 쾌감이 있다니까요.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성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안 멈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람들 예전에 그 뒷담화 까는 사람들을 별로 욕했거든. 저 뒷담화 까고 남이나 욕하고 했는데 그 까는 재미가 뭔지 이제 확실히 저 이번 주에는 알게. 저는 몰랐거든요. 그냥 저도 뒷담화 까긴 했는데 그냥 깠지 뭐 이게 재밌다라는 제가 그거를 막 재밌어 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까면서 여러분들도 아는 만족감이에요. 뭔가 내가 낫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느낌을 줘요. 참 그런 거 보면 다행히 그래도 제가 뭐 언젠가부터 그좀 제가 보기 싫은 모습이 계속 드러나니까 어떻게 보면 삶이 동만아 너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뭐 이게 뭐 물입니다. 이거 할 때가 아니다. 물이다 하나다 이거 할 때가 아니다. 네 모습 봐라. 나는 그렇게 이 메시지가 온 것 같아요. 니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네가 감춰놓은 거는 안 보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저도 왜 이런 이런 얘기를 안 하다가 또 하지 말했는데 그러니까 네 분수대로 좀 원래 하던 대로 하라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서 언젠가부터 이제 저도 원치 않았는데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또 배워가는 거는 열등감이나 수치를 만나니까 잘못이란 개념이 여러분들한테 없습니다. 표현했지만 열등감과 수치심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작은 일에 예민하고 모든 게 좀 잘못돼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눈에는. 제 얘기인데 뭐가 다 지적하고 싶은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이게 뭔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 사람은 이제 잘못되게 만들고 싶어 하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적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데 지적해서 좀 그래도 그 사람을 좀 무한 주고 싶고 요 마음도 있더라고요. 그냥 옛날에 저는 여러분들 수치심 만나게 됐지만 이제 투사를 하면서 많이 느낀 거는 이제 뭔가 지적하고 싶은 충동이 있더라고요. 저거 특히 여러분들도 아마 가족 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저거 눈에 거슬린다고 표현하죠. 저거 그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게 잘못이다 우리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이야 이렇게 해서 저도 일상에서 이제 그런 게 충동이 많이 느껴지대요. 손님들이나 주변 사람이나
작은 이제 부모님하고 전화 통화조차도 뭔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은 그 충동이 있길래 아, 이런 게 좀 있구나라고 좀 이해가고 실상의 잘못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를 저는 이제 좀 배워가는구나라는 거지. 이제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잘못이란 또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잘못으로 여겨도 여러분들이 괜찮다는 거.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인간의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도 또 내 감정이 또 그런 걸 만날 때는 딱 그게 보이거든. 여러분들 뭐 전부를 만나세요 그러는데 어떨 때는 또 좋다 나쁘다 저도 분별이 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인간의 복합적인 마음 그런 마음 어떨 때는 저도 좋고 나쁜 게 없구나라는 어떤 실상 이해도 들지만 어떨 때는 또 판단을 하더라고요. 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 욕구가 일어날 때 그런 것도 있고 또 수치심에 대해서 특징 하나 또 얘기해 보면 열등감이 나고 그렇게 표현하든 일단은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하는데 주변에 그 얘기하면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뭐가 잘 되고 있는데 왜 되는 일이 없대 이랬는데 주변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 이제 들으면 저건 안 돼 이런 게 좀 많이 뭐가 되는 일이 없어 이런 표현하시는 분 몇몇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확실히 느끼면서 기억나요. 막 별일이 아니에요. 근데 막 짜증이 나면서 내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이런 느낌과 말과 막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솔직히 내 모습 같더라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되는 일이 없다 짜증내고 막 그게 저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투사에서 나는 아닌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나 그게 항상 그랬거든요. 아니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저래 막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겪는 감정이나 그 사람이라 표현했지만 제가 겪는 감정이나 똑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치심이나 뭐 그런 거 열등감이나 그게 힘들 때 보통 우리가 너무 힘들 때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실제 현실에서 제가 그거였어요. 물건 하나 떨어뜨린 거거든요. 물건이 깨지고 제 손가락에 뭐가 끓여서 피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피 잠깐 나고 델벤더 붙이고 물건 치우면 되는데 그때 막 그 자괴감이란 게, 내 인생 되는, 예, 뭐,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별거 아닌 걸로 저러는데, 그 느낌이 아직도 얼마 안 돼서 내가 기억해. 이게 이런 느낌을 내가 어떻게 보면은 아까 수경님하고 얘기하고 퉁 쳤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저렇게 하지? 뭐 힘든 일도 아닌데, 나는 항상 그랬거든요. 뭐 힘든 일도 아닌데 뭐 저런 거 갖고 저러지 이랬는데, 이제 그런 얘기하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공감이라고 표현해도 되거든. 거울같이 똑같구나라는 건. 솔직히 제 지인 중에 그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그랬지. 옛날에. 근데 그런 판단보다는 이제 진짜로,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도. 저도 그 느낌을 만났을 때 그럼 매사가 이제 그날 하루는 좀 기분이 다 안 좋고, 그때 이제 꼬투리 잡으려고 저 하더라고, 손님들. 근데 상대방도 느끼니까 이제 저 사람 뭔가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거 느끼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시간이 덜 되는데. 근데 삶이 좀 감사한 거는 제가 이렇게 만나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이제 그러면은 좀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해야 되는데 좀 안전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어요. 그런 다툼 이상이 잘 안 일어나대. 제가 느꼈던 것보다는 저렇게 하면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텐데 또 그렇게는 잘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저는 저 자신의 개인을 믿는다기보다는 이 과정이 괜찮다는 걸 좀 이해하는 마음으로 계속 만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눌 수 있는 거고 저는 아 이번에 정말 좋은 거는 열등감이나 수치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런 표현들이나 인간이 그런 표현을 할 때 그 감정마다 가진 표현들이 있는데 그 표현이 가지는 어떤 그런 것들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닌 있는 그대로 표현이잖아요. 기쁜 사람은 너무 기뻐라고 표현한 거고 다시 표현하지만 너무 힘들고
어떤 혼란과 열등감이 시달릴 때는 아, 뭔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표현이거든. 우리의 모든 모습들의 표현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표현이고, 우리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저항하고 회피하는 그 마음조차도 삶에서 어떻게 보면 목격되는 거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조금씩은 더 덜 판단적인, 아예 판단을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우리는 판단을 어떻게 배워왔기 때문에 익숙해한 게 판단이고 익숙하지 않는 게 이해거든. 자기 자신에 대한. 또 남을 이해하는 건 우리는 또 잘해요. 대부분 착하시고 하니까 남을 이해하고 하는데, 우리는 남을 잘 이해 못하면 우리를 좀 더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비심, 그걸 배우려고 우리는, 저는 이제 공부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그게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해요. 뭐 거창한 깨달음이나 하나나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런 건 오히려 그런 게 난 부가적이라고 보고, 저는. 왜냐하면 그런 건 자동적이고 저절로 일어나는 거지, 뭐 의도해가지고 내가 어떡하고 저쩌고 그게 아니거든. 정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음, 이런 저지만 제가 조금 많이 배워가는 건, 모든 건 저절로 일어나. 감각이나 말이나 이 들은 듣는 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말이든 이게 막 내 마음대로는 안 돼. 지가 알아서 막 하는데, 이 억압 장치가, 아니, 제어 장치가 잘 안 돼서 그런 거, 잘 안 되더라고. 지금 강의도 그렇고,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솔직히 말해서, 생각도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제가 좋은 생각만 할 거고, 말도 그러고, 성격도 그러고, 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제가 삶에서 제가 원치 않았지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제가 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은 많이 없고, 솔직히. 된 적은 조금 있긴 하죠.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이렇게 말한 적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삶은 양면이잖아요. 원하는 대로 되기도 하고,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저항하기도 하고, 저항을 포기하고 자기를 만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좋은 모습에 기뻐하기도 하지만, 또 자기 자신의 좀 보기 싫은 모습을 보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양면성을 전부 만나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저는 공부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 시간, 시간 정확하게 한 시간 된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저는 얘기하세요. 그래서 오늘 저의 에피소드가 옛날에 글 적을 때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그 에피소드가 여러분한테 이제 미래 여러분, 미래 나중에 드러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아마 얘기일 거예요. 아마 제가 얘기해. 여러분들 인간인 이상, 여러분들, 이게 솔직히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만나가든, 너무 개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를 이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것만 배워가면, 여러분들을 만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친숙해지는, 어떻게 보면 우린 친구를 밖에서 구할 필요 없죠. 자기 자신과 예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친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두운 면이든 밝은 면이든 전부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 시간 정도 같이 나눠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고,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질의응답에서 한번 얘기 나눴습니다.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